이것이 그 머리의 위치에 따라서 평형을 감지하게 되는데요. 이 전정고리 간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석불증이라는 병이 있어도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한 그 손발에 느끼는 감각, 네. 다시 말씀드리면 눈으로 보는 것, 귀의 전정고리 간에서 느끼는 감각, 손발에 느끼는 감각을 머리에서 통합을 했을 때 그 네 가지가 한 가지라도 엇박자가 나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 기능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얼마나 통합이 잘 되느냐가 틀리기 때문에 어지럼의 정도 차이도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래서 그렇다 딱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차이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는 이유가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그 전조 증상이라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네. 우리가 시냇물을 보면 평소에는 시냇물이 졸졸졸 잘 흐르다가 네. 장마 때가 되면 막 제방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압이 세워지기 때문에 혈관벽에 손상이 옵니다. 그러므로 2차적으로 실질적인 병인 중풍 같은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진통제 남용으로 인해서 치매와 같은 신경학적인 중증 질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어지럼을 느낀다 이거 떠나서 근데 사지가 그렇죠. 예,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참 커다란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 보통 양방 치료에서 보면은 어지럼증이 있을 때 빈혈입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구조적으로 이석분리증과 같은 네. 구조적인 문제와 뇌 통합에 의한 기능적인 문제를 나눠서 관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석분리증과 같은 경우는 교정으로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지만 뇌 기능적인 차이에 의한 어지럼증은 한방적인 개념으로 오장육부를 주관하는 뇌 기능을 결합하여 체질에 맞추어 분석을 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의 문제라면은 참 이게 진단하는데도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어지럼증 진단을 하시게 되나요? 우리의 오감은 뇌와 아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특히 눈은 뇌의 반응을 대표적으로 이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눈으로 보는 모든 자극이 90%가 뇌로 가서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체질을 분석하고 눈을 통한 뇌의 기능을 보아서 그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을 관찰하게 되면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을 보시고 자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또 잘 모르시겠죠. 머리가 아프다는데 왜 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 과정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시죠. 소양인에 맞는 약이거든요. 위로 올려서 힘주세요. 예, 저것은 지금 체질을 검사하는 건데요. 입에다 약물을 넣으면 대뇌에서 그걸 감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저 환자분이 과연 어느 체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뇌파를 검사하는 건데요. 뇌파를 통해서 뇌 활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뇌파를 읽어주는 기계네요. 예. 네. 그리고요. 예, 이것은 전반적인 뇌 기능을 보는 밸런스 테스트인데요. 네. 눈을 감았을 때 이분이 얼만큼 밸런스를 잘 맞추는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환자 개개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낸 후에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구체적인 치료 방법 어떤 치료를 하시게 되나요? 운동요법과 네. 교정 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뇌의 평형을 맞춰주고요. 네. 또 침과 체질에 맞는 약을 처방하여 뇌의 불균형을 또한 맞춰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방 하면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탕약과 침 외에 말씀하신 게 교정 치료와 운동 치료.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탕약 치료 원리는 어떤 거죠?
탕약은 이제 전통적으로 만드는 청름이라는 처방인데요. 네. 우선 그 양기가 쏠린 뇌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생정이라고 하는 열을 식히는 약을 주재료로 하고 또 그 기운을 내리기 위해서 치명이라는 약을 가미합니다. 네. 또한 머리를 맑기 위해서 천마, 감국 등의 약을 가미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체질에 맞게 뇌의 평형을 맞춰주는 것이죠. 체질에 맞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환자에 따라서 이제 약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예.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예. 환자에 따라서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환자도 있고 약을 먹으면서 그렇죠. 예.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진피라든지 백봉영 등을 가미하고요. 네. 또 잠을 못 자가지고 이제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백복신, 원지, 산도인 등의 약을 가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체력이 허약한 경우에는 보약을 가미해서 체력을 높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환자 개개인의 증세에 따라서, 치질에 따라서. 예. 자, 이번에는 그럼 침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침 치료, 두통과 어지럼증을 한방으로 치료하는 침 치료의 원리는 어떤 건가요? 침이란 그 경혈에 자극을 줘가지고 네. 경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기혈의 순환을 돕는 것이 원리인데요. 네. 그 뇌 기능이 떨어진 쪽에 침을 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로 손발에 침을 놓게 되는데 손에는 영골, 대백이라는 혈에 주로 놓고요. 하지부에는 측삼리, 측하삼리라는 혈에 주로 자침을 하여 뇌의 평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침을 직접 놓으시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요, 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한방 치료법, 탕약과 침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지금 저것이 이제 백복령이라는 약인데요. 네. 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저것이 이제 그 기혈의 순환을 돕는 그런 약이고요. 네. 저것은 이제 천마라고 그래가지고 진통 효과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의 통증을 많이 제거해주는 그런 약이고요. 이것은 이제 당기라는 약인데요. 보혈작용이 강한 그런 약입니다. 네. 저것은 이제 야국인데요. 국화꽃입니다. 저것은 또 이제 발산작용이 있어가지고 진통 효과가 있고 또한 눈이 침침한 경우에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건 이제 치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뜻한 월남지방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약인데요. 네. 기를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침을 놓으시는 모습이시죠? 예, 예. 침은 주로 이제 상지부, 하지부에 놓는데, 네. 그것은 이제 자극을 강하게 주는 것보다는 약하게 줘가지고 점점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요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머리에 침을 놓으시는 게 아니라, 예. 예. 손이나 다리, 지금, 예. 다리에 침을 놓는 장면을 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방 치료법, 탕약 치료, 그리고 침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또 교정 치료와 운동 치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교정 치료와 운동 치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건지, 어떻게 하시나요?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정 치료는 뇌와 관련된 그, 신체 연결 부위에 자극을 줌으로 말미암아 뇌를 교정하는 그런 요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어느 쪽 뇌의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떨어진 쪽에 다시 그 교정을 하여 그 기능을 높이는 치료고요. 운동 치료는 그 연속적인 그 박자 훈련을 통하여 뇌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그런 요법인데요. 특히 어지럼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생소해서 그런지 언뜻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네. 이런 교정치료나 운동치료로 크게 아프던 두통과 어지럼증의 고통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원리